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일 새벽 1시 44분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 박사가 어제 향년 9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신 이인수 박사가 오후 6시 53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영면하셨다면서 61년 동안 한결같이 아버님 선양에 진력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수 박사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습니다. 발인은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고 장지는 충청북도 국립괴산호국원입니다. 고인은 부인 조혜자 여사와 슬하의 두 아들 병구, 병조 씨를 두고 있습니다. 1931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태어난 이인수 박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와이에 체류하던 시기에 30살의 나이로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경영학 석사 수료 및 경희대 정치학 석사 졸업 후 미국 뉴욕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명지대 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에서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 동상 제맥식에 참석하여 인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인수 박사는 돌아가신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역사적 증인이었습니다. 이인수 박사의 별세로서 이제 살아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인수 박사는 아버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많은 정언을 남기고 많은 저술도 남겼습니다. 이인수 박사는 지난 60년 동안 그야말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특히 좌파 정권,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이승만 대통령 격하 또는 무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외롭게 이승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건국 대통령 기념관도 만들고 해서 이분이 말년에 그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계를 돌려가지고 2006년 7월 6일로 돌아가면은, 즉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라이트 코리아 주최로 대한민국 사수대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이인수 박사가 참석을 해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권을 반역 정권이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분열 정권이라고 매도하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반역 정권이라고 화를 냈던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이인수 교수는 당시 인사말을 끝내면서 건국 대통령을 매도하고 있는 KBS의 드라마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미리 자리를 뜬다고 말해가지고 박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인수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은
대한민국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노무현과 그 뒤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 법치국가, 반공국가를 세워섬으로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가 판 우물물을 맛있게 먹으면서 그 우물물에 침을 뱉었던 자들에 대한 울분을 품고 그야말로 외롭게 투쟁해왔지만은 그래도 이런 이인수 박사를 돕는 분들이 많았고, 이인수 박사는 또 이승만 박사의 유품,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또 연구기관에 기증하고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매개 역할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자료가 많은데 특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김구 유엄한 대화 비망록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유엄한 씨는 누구냐 하면은 UN 한국위원회의 중국 대표였는데 1948년 7월 11일 오전 11시 김구를 자택으로 방문해 가지고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대화 내용을 영문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본국에 보고하고, 그리고 당시에 국회의장이고 미래의 대통령인 이승만에게 전달했는데, 이 문서를 이인수 박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연구 목적으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문으로 된 건데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올렸더니 이승만 그리고 한국 현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지금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대화록은 조갑제닷컴에 제가 올려놓았으니까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화록을 연구한 이인수 박사는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이 대화록의 요지는 유엄한 공사가 장개석 총통의 명령에 따라서 김구시를 방문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서 정부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총통의 뜻을 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구시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느낌을 보태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을 하고 있는데 이미 늦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점령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좀 패배주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인수 박사는 논문에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북한은 소련군에 의하여 공산화되어 이미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으니 남한이 갈 길은 북에 조직된 공산군의 무력 앞에 굴복하여 공산화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정통성을 가진 자유민주국가를 세워서 반공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여 자유통일을 진행하든지 두 가지가 있었다. 여기에 제3의 길이라는 한국에는 없었다. 그런데 김구와 김규식, 김구, 김규식 두 김씨는 북한에 가서 이미 양성된 공산군의 실태를 보고 남한의 정부를 수립해도 곧 붉은 군대가 쳐내려와 인민공화국이 될 터이니 대한민국을 건국할 필요가 없다고 끝까지 소련과 북한 공산정권의 편을 들어 정부 수립을 반대하다가 마침내 해방정국의 미아가 되고 말았다. 라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북의 공산집단이 머지않아
남침해 올 것을 알고 돌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두 김은 그럴 일은 없다고 거짓 성명을 하였다. 정부를 수립해봐야 곧 없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의 강력한 건국 반대였다. 그대로 있다가 공산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민족 통일론이었다. 김구는 서산대사의 한시 구절,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지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를 애송하였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눈길을 김구는 옳게 걸어갔는가? 과연 김구를 따르는 용공통일의 길이 옳았던 것인가? 반세기 이상을 신문과 방송이 김구 찬양 일색인데 과연 그 추종자들이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고 있는가 말이다. 김구는 저항민족주의자일 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간판을 유지하였던 공로는 1945년까지 혁혁하였다. 역사의 진실을 가리고 한국 사회가 지금도 김구 예찬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이인수 박사의 심경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구를 드높이면서 김구를 통해서 이승만을 짓밟고 있는 이런 세태 속에서 이인수 박사가 얼마나 고심하면서 울분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는지 저는 자주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4년 전에 이인수 박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인수 박사가 기억하는 이승만, 하와이에 있었던 말년의 이승만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 계시면서도 항상 조국을 걱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툭 던진 말이, 한국인은 자유를 주면은 잘해 라고 하더랍니다. 한국인에게는 자유만 주면은 재주를 발휘할 수 있다. 한국인은 워낙 능력이 뛰어나니까 자유를 주면 된다. 그게 바로 이승만 박사의 소신이었고 그게 가장 위대한 예언이 된 거죠. 이승만의 생애는 한국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받은 한국인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아드님 이인수 선생의 별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